자, 21M. 오늘은 이 고팍스에서 돌비콩이라는 분이 쓴 그 토큰 이코노믹스 세 번째 편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분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세 번째 수요편? 이 편은 사실 그러니까 처음과 두 번째 편이 토큰이 어떻게 공급되고 토큰 이코노미가 어떻게 돼서 ICO나 뭐 우리가 어떤 토큰 세일 같은 걸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투자할 때 그 토큰의 수요나 아니 그 공급 면에서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봤다면은 이제 수요편에서는 사실 이미 상장된 토큰, 그러니까 이미 거래되고 있는 토큰들 중에 어떤 게 가치 있는지 골라낼 때 조금 유용한 것 같아요. 수요에 관련된 거는 수요가 많을수록 토큰 가격이 오르겠죠. 제가 이 코인들을 보는 관점하고도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이 토큰 이코노믹스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그냥 크게 사람들이 막 보진 않는데, 사실 저는 어떤 코인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하죠. 먼저 토큰 이코노믹스의 수요 측면에서 유틸리티랑 경제적 가치 발생, 그리고 사회문화적 내러티브,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건데, 유틸리티라는 거는 이게 사용처가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이 이더리움이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가스피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사용을 하면서 가스피를 많이 써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뭐 경제적 가치 발생, 이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유틸리티와 경제적 가치 발생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게, 사용하면 당연히 거기에 그 가치가 있고 거기에 돈이 모이게 됩니다. 먼저 유틸리티는 가스피 같은 경우가 있고,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그 탈중앙화된 그 프로토콜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리고 DM 내의 통화 같은 기능,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앱에서는 이것만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세픈 같은 경우도 그 세픈 내 통화로 운동화를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유틸리티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인을 살 때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이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그런 거를 앞에 보는 것도 그렇지만 그 거래를 할 때 말이죠. 자, 두 번째,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 현재까지 대부분의 토큰들은 이게 딱 이 코인이 가진 거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코인이 사기인 이유, 코인이 투기인 이유와 닿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커뮤니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하는데 열을 올리고 수치할 수 없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토큰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코인이 올라서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제적인 가치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이 코인 자체가.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코인 자체가 돈을 번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코인을 삼으로써 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 코인들도 그 가치 자체가 코인 가치 자체가 오르기를 바라면서 청사진만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굉장히 그걸 싫어하고, 물론 지금은 그런 단계가 맞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토큰들은 그런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BNB, FTX, FTT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로 들 수 있는 게 DYDX,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 DYDX를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룩스레어 NFT 거래소 룩스레어를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 경우에는 NFT를 거래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룩스레어를 스테이킹한 사람한테 이더의 형태로 주고 어 DYDX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이 뭐냐 제가 썼을 때는 그 수수료나 그런 거래량에 따라서 DYDX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형태로 실질적인 어, 수익을 받고 그거를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밈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여기서 어떤 토크노믹스 요소보다 중요한데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밈이라는 거는. 여기서 읽어보면은 형이상형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고 어, 도지코인이 머스크의 이제 사랑 그리고 SNS의 그런 총애를 받아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천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믿음에 근거하고 있고 어, 이 믿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이 크게 다를 건 없다. 여기 보시면 최초의 상징성과 체인이 해킹당했던 역사,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살아남은 안티프레질의 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가치가 높고 비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밈적인 요소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커뮤니티. 토큰의 경제적 변형에 있어 사회 문화적 종교적 요소. 그러니까 저는 이 밈이라는 거를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이 밈은 컬처입니다. 컬처. 그러니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가치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쓰레기도 많지만 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은 그거의 가치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도지코인이 웃긴 게 지금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어쩌네 해도 사실 그 불장 전의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사느냐? 이미 그 도지의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밈이라는 거를 쉽게 보면 안 된다. 그 커뮤니티라는 거에 커뮤니티의 규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코인을 알고 그 코인을 거래하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이 코인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NFT 쪽이 특히 이 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약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정량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이 딱 있어요. 아, 이건 수익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들은 그 말 그대로 프로토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거버넌스 투표가 되고 이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밈적인 가치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가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치 있지 않다고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보면은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도 했죠. 불장 때.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토큰을 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홀딩을 하고 가치를 투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제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 공급 측면까지에 대해서는 어떤 ICO나 그런 펀드레이징을 받은 그런 초기 투자 나온 지 얼마 안 된 토큰을 투자할 때에 볼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수요 측면은 이미 나와 있는 토큰들 그러니까 이미 오래된 코인이어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지 않나. 실제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된 코인이고 그냥 올드한 코인이고 사실상 비트코인의 포크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포크 코인들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고 잘 나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어떤 사용처나 그런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미 오래된 토큰
혹은 새로운 토큰들도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치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